민주주의자로서, 인권주의자로서, 평화주의자로서 이 땅의 헌법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잘 이끌었던 분들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선한 의지 발언을 놓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와 관련해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선 오마이뉴스 기자 계속 자리하고 계셔서 소개 안 합니다. 오래간만에 나승철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번에 한번 오셨다가 예. 아주 흥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어서 예, 뭐 제가 꼭 모시라고. 처음에는 흥분했고 두 번째는 또 안희정 지사 때 한번 또 왔었습니다. 아, 또 두 번째 왔나요? 예, 그래서 안희정 지사 나올 때마다 제가 나와서 예. 제가 약간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오를 때마다. 그래요? 예. 나 아니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 아니야. 자, 이경수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뭔가요, 안희정 지사? 네.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 대선 후보죠, 대선 후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안희정 지사를 공격하는 방송이 될 것 같고. 네. 그래도 이제 뭐 저는 듣기만 하면 되니까. 오늘 굉장히 비겁한 태도로 임하시는데요. 누구요? 네? 저는 진행자? 비겁한 사람을 선의로 바라봅니다. 예. 뭐라고 한 발언이 이렇게 논란이에요? 저기 그 부산대인가요? 어디 예, 부산대에서 이제 이른바 증문즉설 형식으로 예. 나온 것이었는데요. 어쨌든 안희정 지사의 핵심 내용을 메시지를 좀 들어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이른바 미르 K스포츠 재단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뭐 4대강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 이분들도 없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선의로 했던 일이라고 그 선의를 받아들인다 그런 관점에서 출발한다. 이 정치를 하건 아니면 뭐 대화를 하건 그것은 본인의 가치 철학이고 기본 생각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 국정농단이 그 국가가 거의 그 거덜나는 수준으로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것을 선의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점을 두고 이를테면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러저러한 논쟁들이 계속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예. 그런데 나 변호사님, 예. 우리가 무슨 언어학자, 그다음에 무슨 철학자는 아니지만 예. 처음부터 잘해보고 국민을 위해서 좋은 뜻을 했는데 예. 그분들이 법과 제도를 지키지 않았다. 근데 이 말이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선의로 좋은 뜻을 한 사람은 법과 제도 안에 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사실 굉장히 좀 이상한 말입니다. 그래서 선의로 했는데 법을 어길 수가 있나. 그래서 이제 법률적으로 보면은 사실 선의였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어긴 거면 이제 과실범이라고 하거든요. 예. 우리 이렇게 자동차 몰고 가다가 남의 차 이렇게 친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 이제 과실범인데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은 안희정 지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과실로 뇌물을 받고 과실로 뭐 직권남용을 하고 지금 그랬다고 이해를 하는 건가? 근데 우리 법에는 과실로 뇌물 수수를 한다는 개념은 없거든요. 예. 결국에는 지금 이 현 시점은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게 헌법 위반이냐 아니냐 그래서 잘잘못을 가려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엉뚱하게 선의였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왜 탄핵을 주장을 하고 그리고 또 광장에 나와가지고 촛불을 들고 특검을 왜 합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을 안희정 지사는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잘못을 그냥 어느 정권에나 있을 수 있는 그냥 비리 그런 가벼운 수준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안희정 지사는 지금 자기가 지금 대통령이 돼서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려고 그러는 건가. 예. 그래서 지금 안희정 지사의 행보가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혼란스럽죠. 예. 이제 변호사로서 이제 주로 죄를 지은 사람을 변론해서 예. 무죄로 끌어내거나 혹은 예. 형을 좀 줄이려고 하는. 예. 근데 법정에서 보면 특징적인 게 예. 내가 죄를 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하나도 없잖아요. 다 모르고 그랬습니다. 혹은 죄가 있더라도. 제가 이제 그 법무부에 가보면요. 자전거 갖고 오는 애가 저거 훔쳤다고 얘기하는 애들이 하나도 예. 없어요. 아, 이거 있어서 그냥 타고 왔습니다. 예. 주인 없는 줄 알았어요. 예, 예. 근데 거의- 절도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자기가 죄를 안 졌다고 생각하고 예. 나쁜 의도는 없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문이 열려, 이렇게 보니까 대문이 열려서 쑥 들어가서 뭐가 있으니까 그냥 저거 뭐 주인이 없나 보다 이렇게 들고 왔다 그러는데 이거 다 절도의 마음이 있었던 거거든요. 아니 저 사람이 나를 약 올리니까 한 대 때린 거고. 예.
나는 나쁜 의도로 때린 건 아닌데 법에서는 나를 상해를 폭행을 했다고 하더라. 이제 다 그런 식인 건데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원칙론을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정치라는 것은 저 상대방을 악마로 만들고 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원칙론을 말을 한 건데 그게 상황이 전혀 안 맞았던 거죠. 예. 교수님. 오늘 안희정 지킴이로 나오셨는데. 아니, 지킴이는 아니고요. 바로 꼬랑지를 내리시네. 아니, 갑자기 뭐 안희정 지킴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안희정 지사. 아니, 그래서 양쪽에서 한 얘기를 한번 우리가 충분히 있는 대로 드러내놓고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고 그렇죠. 싶어요. 예. 네, 그렇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지사의 이번 발언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한테 굉장히 안 좋은 얘기 들리고 그 다음에 과연 안희정 지사의 인식이 저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충분히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조금만 더 바깥에서 바라다 보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허, 그 그래요? 의미가 있는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안희정 지사가 최근 들어가지고 지지율이 이제 각종 여론조사에서 20%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보면 신드롬이라고 보여져요. 안희정 신드롬이다. 그럼 안희정 신드롬이 나오게 된 이유는 한 세 가지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충청 대망론의 대표 수혜자죠. 예. 반기문 총장이 낙마하고 난 이후부터 안 지사의 지지율이 급속하게 2위, 3위로 2위 이렇게 올라가고 치고 올라갔으니까 그 전까지는 안 지사 지지율이 거의 한 5위, 6위 정도 있었어요. 근데 반기문 총리 낙마 이후에 급속하게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충청 대망론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50대 역할론, 뭐 기술론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50대 역할론에 좀 먹혀들고 있다 국민들한테. 다시 말해서 40대 우리 사회를 이끌고 가는 그 중추에 40대는 조금 경험이 부족한 것 같고 60대가 되면은 조금 노예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50대가 제일 안정적이고 추진력이 있을 거다. 변화와 개혁을 담당하는 추진체에서 가장 적합하지 않겠냐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소위 말하는 중도 확장론이죠. 예. 네, 진보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보수를 상당히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안지사 같은 경우 2013년도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맞을 겁니다. 그 저서가 있어요. 저서 제목이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시작이며 저서에 보면은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07과삼. 다시 말해서 덩샤오핑이 이제 마오쩌둥을 평가하면서 07과는 3이다. 마찬가지로 박정희 대통령도 07과삼이다 해가지고 상당히 좋게 평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희정 지사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지지율이 뜨니까 갑자기 중도 보수 끌어안기 위해서 또는 뭐 내가 대통령이 된 것처럼 이게 아니고 안희정 지사 평소에 지론이에요, 이게.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모든 것들을 선이라고 보자는 그 사람의 기본 정치 철학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감동 먹었어요, 저. 표정은 감도 안 먹으시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그 점까지 보세요. 근데 이제 안희정 지사가 한 워딩을 좀 예. 정확하게 뜯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거 이제- 뜯어보는 거 안희정 지사 싫어해요. 아, 그래요? 의심을 갖고 비판하고 분해하고 그런 거 안 싫어해요. 된다고. 그러긴 했죠. 뜯어보지 말고 살짝 아니, 근데 들여다보세요, 저희는 그냥. 기자들은 예. 비판하고 뜯어보고 분석하는 그러면 게 의심하고 일이에요. 비판하는 게 왜 잘못됐는지 나는 벼랑하나막 오늘 반성을 했어. 의심하고 비판하지 말자. 그래서 어제 이제 손석희 사장도 예. 그 문제에 관련해서 얘기하다가 20세기 지성사까지 21세기 지성사 아니 철학사하는데 20세기 둘 다 좀 철학사하고는 거리가 멀게 얘기하더라고. 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예. 한번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그분들도 선한 의지로 우리 없는 사람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치를 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뜻대로 안 됐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목은 더 심각한데요. K미르재단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후원금을 받아서 잘 치르고 싶어하는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관객들이 웃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법과 제도에 따르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하. 또 하나는 이명박 대통령도 747 공약 잘해보고 싶었겠죠. 국민들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선한 의지로 받아들이자고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문제는 안희정 지사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계속 입장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난 19일에 SNS에 올린 거는 이것은 그냥 당시 분위기에서 비유와 반어적 표현일 뿐이었다라고 일축을 했다가 20일에는 제 마음속에 있는 제 말, 그러니까 앞서 이제 가치 철학, 예. 본인의 이제 정치 철학이다 이런 걸 얘기했다가 오늘은 또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마음 다친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얘가 적절치 못했다 이렇게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난 부산에서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해명이 계속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하. 마지막에 오늘 있었던 기자들과의 해명은 사실상 경선 일정을 앞두고 당내 여론이 굉장히 시끄럽게 안 증폭되면서 좋아지니까. 이걸 좀 무마해야겠다고 판단했던 것은 아닌가. 그렇지만 이 가치 판단에 대해서는 앞서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07 과삼, 박정희 전 대통령부터 해서 지금까지 포용적인 협치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부패 세력하고도 협치하자는 거냐. 그래서 이제 나왔던 게 새누리당도 파트너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또 논란이 됐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 좀 뜯어봐야 되는 지점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 특히 우리 유권자들은 주권자로서 대선을 앞두고 저분이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할지, 국민들을 위해서 무슨 정치를 할지 봐야 되기 때문에 더 분석하고 더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나 변호사님, 예. 지금 이제 우리 장윤선 기자가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지지율이 예. 고속 성장을 해왔단 말이에요. 예. 고속 상승을 해왔는데, 안희정 지사가 특별하게 이렇게 검증을 받거나, 혹은 본인의 발언에 논란이 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 전에 두 번의 과정은 있었어요. 사드 문제, 그 다음에 연정 문제. 이것이 이제 민주당 전통적 지지자층들한테는 좀 불안하거나 불만이 있었지만 그 발언 이후에도 오히려 지지율이 상승하는. 근데 이제 이번 상황에 대해서 해명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비유와 반어일 뿐이다. 라고 얘기했을 땐 내 말이 적절한데 왜 내 말을 이해를 못하냐. 이렇게 느껴져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제 마음속에 있는 제 말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진정성을 좀 이해해달라고 했고. 근데 막상 이게 논란이 되니까 마음 다친 분들이 너무 많다.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해놓은 것보다도 그 이후에 해명하는 걸 보면 약간 좀 갈짓자 행보를 보이는데 이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했던 발언의 진위가 뭔지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지 정말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가름을 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가 좀 들거든요. 예. 어떻게 보이세요? 제가 볼 때도 지금 지난번에 부산대에서 예. 안희정 지사가 한 발언은 이건 자신의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이 그대로 드러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청중들이 웃으니까 사실 약간 당황하는 표정을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누구든지 액면가대로 선의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면서 처음에는 안희정 지사가 언론이 왜곡했다. 나의 발언의 진위를 왜곡했다. 앞뒤를 같이 들어봐. 예. 이런 얘기까지 그렇게 해서 했었죠. 동영상을 올렸는데 딱 들어보니까는 언론이 맞더라고요, 오히려. 정확하게 언론이 전달을 한 거고 들어보니까 오히려 안희정 지사가 자신의 진위가 액면가대로 선의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자신의 본뜻심이 가연에서도 드러나는데 저는 한 가지 이제 패착인 게 어느 정치인이든 사실 대선 국면에 들어서면은 인터뷰도 많고 가연도 많기 때문에 말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말 실수를 하면은 그게 잘못됐다 싶으면 바로 그거를 사과를 하고 정정을 해야 되는데 예. 안희정 지사가 그걸 놓쳤다는 거죠. 그 타이밍을. 제가 볼 때 예. 가장 중요했던 시점이 어제 JTBC 뉴스룸에서의 발언이었는데 사실 그때 그냥 그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하고 끝내고 그 대신에 그 20분 동안을 자기의 공약이나 비전을 설명하는데 할애했었어야 되는데 20분 내내 선한 의지 하면서 20세기 지성사와 21세기 지성사까지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걸 듣다가 안희정 지사가 철학가 나오셨나 해서 찾아보니까 정말로 철학가를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순진한 이상주의자일 수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자, 교수님, 뭐 이제 우리 나 변호사님들도 그렇고 이제 장윤선 기자님도 그렇고 이경수 교수님 다 이제 지금 계신 분들이 안희정 지사에 대한 뭐 비판적 관점보다도 오히려 대한민국 지도자가 가야 할 길이 좀 어떻게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우려 섞인 얘기를 사실 좀 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무척 좋은 거라고 봐요. 선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아까 이제 두 가지 예를 들었다면 이명박근혜 정권의 이 행위를 과연 선의로 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4대강을 정말 저렇게 국가 예산을 탈탈 털어놓고 잘하려고 그러는데 저렇게 안 된다. 근데 지금도 이명박 대통령께 여쭤보면 저건 200년 지나야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200년 지나면 우리가 7세대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거는 뭐지? 이럴 때는 선의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얘기죠.
처음에 이제 박정희 이제 정부 시절에 경보고 수도를 처음 놓을 때 예. 그때 이제 뭐 소위 말하는 YSDJ 이런 야당 지도자들이 다 반대했던 야 이게 거죠. 무슨 뭐 우리 지금 현실에 무슨 고속도로야 하고 반대를 했지만 막상 놓고 나니까 다 국토의 찬성했다. 대동맥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물류의 속도를 빠르게 해서 경제 발전을 일으키는데 원동력이 됐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그 저기 4대 강령은 저도 사실 반대예요. 다만 이제 안희정 지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4대 강 얘기도 했지만 녹색 성장 얘기했어요. 예. 우리가 녹색 성장 같은 거는 그 다음에 뭐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 같은 부분은 우리가 좀 따를 필요가 있다라는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옳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저기 가장 정책 문제가 뭐냐면은 과거 정부권은 무조건 다 잘못됐고 다 뚜뚜러 엎어야 되고 하는 이러면은 결국은 그게 공무원들을 영혼 없이 만들어요. 영혼 완전히. 그래서 좋은 정책은 좀 우리도 받아들이고, 네, 받아들이고 예. 그런 안 되는 쪽으로만이야 거는, 얘기가 되면 그렇지. 되는데. 예. 그런데 안희정 지사가 아직까지는 어떤 정치와 테크닉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투와 전쟁을 아직은 구별 못하고 있다. 이제 그런 점은 비판받을 수 있지만 저는 안희정 지사가 얘기한 그 의도 자체는 선의로 받아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선의로 보입니다. 예, 예. 지금은 진짜 선의로 보였어요. 근데 장 기자님, 네. 문제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경제 개발을 한 이 부분에 대한 업적을 부인하는 국민은 잘 없어요. 그럼요. 예, 그러나 이제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그때 재벌 중심의 경제 성장을 한 것 때문에 사회가 양극화됐고 국민이 함께 발전하는 이러한 틀거리를 못 놓은 거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네. 어쨌든 경제 성장 10% 이상의 경제 성장을 하면서 국가가 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재심을 통해서 속속 무죄로 드러나는 네. 간첩 조작 사건이라든지 네. 인혁당 사법 살인 사건이라든지 그렇습니다. 민청학년 이런 등등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개인의 인권을 유린하고 그들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던 네. 이런 걸 과연 선의로 볼 수 있겠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남는 거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선의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김기춘 씨가 그때 당시에 74년서부터 네. 79년까지 5년 동안 23건의 간첩 조작 사건하고 그게 지금 다 무혐의로 됩니다. 그럼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때 대공 국장으로 있었던 건 선의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의문이 남는 그런 게 거죠. 의문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문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뜻은 아니죠. 안 지사가 얘기하는 것은 예. 큰 틀에서 예. 볼 때 네. 그래도 역대 어느 정부든 간에 처음서부터 대통령이 되면서 나는 이거를 내 사익을 위해 가지고 뭘 해야 되겠다 그런 정부는 없어요. 박근혜 정부는 그랬던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그랬던 것 같아요. 최순실은 그랬죠. 예, 최순실은 그랬지만 박근혜 대통령 자체는 아마 처음서부터 그런 생각 안 했을 거라는 그거는 이제, 선의로 봐주자. 그렇죠. 거기까지만 봐주자. 거기까지만. 근데 재단이 의존적으로 했던 건 확인이 된 거 아니겠어요? 아, 이를테면 그러니까요. 작년에 이 사태가 벌어진 와중에도 작년 10월 24일 아침에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발표하고 저녁에 JTBC 뉴스룸에서 태블릿 PC 보도가 나오고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 박 대통령이 대국민 1차 담화를 담화. 예. 발표를 하고 그 사이에 10번을 통화한 거예요. 대포폰으로.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 관계였다.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 선한 의지를 인정할 것이냐. 이게 되게 그때 당시에 어려운 거예요. 개헌은 부분이. 선한 의지를 볼 수 없었던 거죠. 정치적 의도가 명백하다고 당시 기자들도 전부 분석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이것은 홍수 조절과 관련된 것이고 생태 수질 개선을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다. 그 자체를 그분들께서 스스로 선의였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말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JTBC 뉴스룸 보도에서. 예. 근데 이를테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권력에 선한 의지가 있는 대목도 있고 또 권력 연장을 위해서 이를테면은 김정은이 예. 김정남을 살해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흉포한 측면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을 구분해서 판단하고 구분해서 그때 그 잣대를 달리해서 봐야 되는데 전부 뭉뚱그려서 그것은 선한 의지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정치의 본질과 비본질이 막 헷갈리는 거죠. 그리고 섞이고. 그래서 예. 어떤 것을 주안점을 두어서 어떻게 보는 것인가. 중요한 것은 정치는 상대가 있는 문제고 어떤 국민들을 어떻게 잘 살게 할 것인가에 대한 포인트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다 섞어버리고 통섭의 관점으로 이야기한다면 정치가 매우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한 겁니다. 예.
나 변호사님, 예. 저희는 이제 그 철학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예. 그래도 국립선언회 갔을 때 이제 철학책도 좀 보고 그랬는데 궁금한 게 이제 이런 겁니다. 예. 그 저도 이제 이 얘기를 보고 정말 중립적으로 한번 보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잘 안 보여지는 대목들이 자, 위안부 할머니들이 지금도 생존해 계시고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생존해 계실 때 전쟁 성노예라 그러잖아요. 예, 예. 그분들이 생존해 계실 때 이 문제를 정말 일본의 사과를 받아내는 게 우리 민족의 과제다.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가서 일본의 침략을 어쨌든 동아시아 이 외세로부터 그러니까 유럽의 외세, 서구의 외세로부터 막으려고 했던 동아시아 그 대동아 공영제를 선의로 받아들이자. 이게 위안부 할머니들께 과연 설명이 납득이 가능할 것이며 세월호 아이들을 구하지 못하고 했는데 구하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그래도 구하려고 했던 선의를 좀 받아들이고 용서하자. 이쯤 되면 무슨 얘기를 해야지 이게 납득이 되지? 하는 완전 혼란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상대방의 선의를 인정을 하고 대화와 타협을 하는 거는 사실 정치의 기본이고 그래야 되죠. 그런데 그렇죠.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상대방 역시 나를 선의로 인정을 해주고 나를 대화와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을 한다는 그 전제하에 있는 거죠. 그런데 나를 속이려고 하고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랬던 사람의 잘못도 사과를 안 하면서 우리가 저 사람은 선의로 했을 거야. 우리가 용서하자.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야합인 거죠, 야합. 그거는 뭐 선의라고 할 수도 없고 야합이라고 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정치라는 거는 사실 방법만이 아니거든요. 안희정 지사는 계속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해야 된다, 타협해야 된다, 상대방이 얘기를 하면 선의로 받아들여야 된다. 방법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정치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정신, 시대 정신이 무엇이고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죠. 진정성이죠. 정의가 예, 무엇이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현실에서의 정의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기득권 세력이고 진한 세력이고 청사되어야 어떤 과거인데 그거랑 갑자기 얘기를 하자고 손잡자고 하니까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 굉장히 혼란스럽고 특히 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정말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예전에 야당과 대화를 하고 선의를 인정을 하고 타협을 하려고 했냐? 안 그랬다 이거죠. 대표적으로 이런 사례가 뭐가 있었냐면 2차 세계대전 직전에 영국 총리가 챔버린 총리가 히틀러랑 협상을 했던 게 있습니다. 히틀러 전쟁 안 한다. 그러니까 체코 할양 승인해주자. 그래가지고 히틀러한테 속아서 체코를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돌아와가지고 내가 평화를 찾아왔다라고 네. 했는데 얼마 뒤에 바로 체코 침공해버리죠. 가장 바보 같은 짓을 영국 총리가 했는데 저는 안희정 지사 보면서 그 영국 챔버린 총리가 떠오르더라고요. 예. 그때 챔버린 총리가 들었던 얘기가 순진한 이상주의자다. 대화와 타협, 협상 그것만 중시하다가 상대방의 의도는 모르고 결국 상대방의 악한 의도에 휘말렸다는 거죠. 휘말렸다. 결국 거기에는 제가 볼 때는 안희정 지사는 우리 시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죠. 예. 현실과 유리된 어떤 민주주의의 방법과 원칙만. 그러니까 사실 지금 안희정 지사가 인기는 높지만 뭐 구체적인 공약이 뭔지 아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기억나는 건 민주주의가 공약이다라고 하는데 예. 민주주의가 공약이 아닌 후보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분은 좀 현실과 괴리된 예. 좀 철학과가 나온 게 문제가 아니었나. 왜 아유, 좀 왜 까를 철학과를- 평하세요? 사과하세요, 얼른. 그거 굉장히 저기 듣기가 그러네. 그런데 편파적이죠, 그건. 저도 아니, 사실은- 철학과가 문제라고 하는 건 사과하세요, 얼른. 아, 사과하셔야 제 돼요, 실언이었습니다. 예. 선의로 받아들여주십시오. 액면까지로 받아들여주십시오. 이제 이런 건 있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안 지사가 이제 그 비유는 잘못 들었어요. 비유를 잘못 들은 게 미르하고 K스포츠 재단을 예, 드는 그건 게 잘못한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진정성이 있다고 얘기하려면은 그래도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가지고 처음으로 전두환 재산 환수했지 않느냐. 역대 정부 뭐 했냐 그동안에. 아하. 전두환 그거 강력하게 해가지고. 정의를 세우려고 노력했다. 그렇죠. 그것도 인정해주자 우리가.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공무원 연금 개혁 역정부도 못했지 않냐, 손 못했지 않냐, 공무원 연금 개혁. 그거 박근혜 정부가 그래도 했지 않냐. 이렇듯이 모든 정부가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 못한 것은 취재를 하고 잘한 그렇죠. 것은 계승을 하자. 예. 그렇게 그렇게 되면 얘기가 다 써야 되는데 비유를 잘못 들었어요. 그렇게 사실. 됐으면 중도층에서 지지율이 쑥 빠졌죠. 왜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우리 저기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 예, 죄송합니다. 네. 실언했습니다. 선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그 박수현 대변인이 이런 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 미르 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 가지고 박수현 대변인은 안희정 캠프의 캠프 대변인이죠. 대변인, 예, 안희정 캠프 대변인이신데 그 안희정 지사가 K 미르 재단도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후원금 받아서 잘 치르고 싶어하는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안희정 지사가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만약에 워딩을 이런 그 K나 미르 재단 이런 것도 선의였을까요? 그게 아니다. 이거 법과 제도를 어겼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명확하게 표현을 했더라면 이러한 논란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워딩 자체에 좀 그 많은 국민들이 그 헷갈리거나 무슨 발언의 진위가 뭐지라고 생각할 여지를 주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셈인데요. 저는 박수현 대변인의 지적이 좀 옳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특히 그 굉장히 국민들의 주목을 받는 대선 후보의 경우에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럼요. 다 메시지고 전략인 그럼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 전략에서 K미르재단 이미 이게 평창 동계올림픽하고 관계없이 이것은 재벌 대기업들 총수들을 불러서 민원을 받아주고 대가성으로 모금을 강제 모금을 했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돼서 실제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뇌물 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선의라는 게 있을 수 있냐? 아까 나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대목에서 보자면 이게 앞말과 뒷말이 전혀 맞지 않아서 맥락에서 갖고 있는 함정이 굉장히 많았다. 예. 그러니까 그 자체로 사과하고 넘어갔으면 됐는데 그것을 계속 말 바꾸게 하면서 오히려 논란을 스스로 키운 이런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나 변호사님, 제가 오늘 네. 이 선이라고 하는 것, 이런 카톡이 저한테 왔어요. 한 분이 도대체 안중근 의사를 어떻게 테러리스트로 같은 민족이 묘사할 수가 있느냐. 극우 지원 진영에서 그 테러리스트로 묘사할 때 자기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안 지사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관점에서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관점이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을 잘 살아보자고 하는 선의로 받아들이면 그 선의를 앞세우고 있는 지도자를 왜 죽이냐. 근데 이제 좀 극한 표현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극한 표현이지만은 정말 선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잘못된 해석, 예. 오도된 부분, 이런 게 또 잘 드러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 그 사실 이 세상에서 선의로 해석해서 선의가 아닌 게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아무리 악한 행동도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있었을 거야. 예. 다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세상에서 이해되지 않는 8가지가 세계 7대 미스터리, 8대 미스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7개, 8개 외에는 사실 다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거의 다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걸 왜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되냐 이거죠. 쟤들이 명백하게 잘못했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비판하고 그리고 분석하고 해부하고 그래서 발전시키고 싶은데 왜 우리가 저거를 선이라고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죠? 예. 제가 볼 때는 이 안희정 지사가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된 게 결국에는 오랜 정치 생활, 맨 처음에 김동영 씨의 그 비서를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오랜 정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적도 없고 아군도 없는 그런 정치 현실을 깨닫고 뭐 사실 다 이해할 수 있다. 예. 이제 그렇게 된 것 같고 제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했던 게 왜 안희정 씨 정도 되는 사람이 과거에 그 불법 정치 자금에 연루가 됐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은 그 삼성이나 그런 대기업에서 정치 자금을 주겠다는 것도 뭐 자기 나름대로 선의로 해석을 해버린 수가 있다. 네, 그렇죠. 이 교수님. 예. 자, 이게 이제 얘기가. 불법 참 정치하고 예. 선의로. 아니 선의로 내가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우리도 예. 좀 보탬이 되고 싶다. 정권 한번 발전시키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다 선의로 이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사실 그걸 교수님,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선의에서 끝나면 되는데 이제 분노 논쟁으로 또 번졌어요. 그렇죠. 문재인 그 대표께서 이제 그런 말씀하시죠.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지사의 얘기에는 분노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또 그냥 좀 참았으면 되는데 분노는 결국은 피바람만 돼. 그러면은 제가 봤더니 그 누굽니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스테판 에셀의 분노하라. 이 저자는 잘못 쓴 거예요, 이 책을. 만약에 안희정 지사의 표현에 따르면. 이제 그런 뜻으로 안희정 지사가 얘기한 건 아닐 겁니다. 예, 선의로 받아들이고. 이거 참 오늘 완전 안희정 지사 지킴이야. 아니요. 처음에 아니라는. 왜냐면 그런 관점이 예. 충분히 또 설득력이 예, 예.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이제 항상 한국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늘 고민하고 좀 어떻게 좀 바꿔야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은 지나친 진영 대결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보는 이분법적 사고 이런 것들을 좀 없애자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 한국 정치 현실에서의 어떤 과제라고 한다면은 그런 차원에서 이제 문재인 대표께서 이제 그 말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 사실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부정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부정이라고 할 때는 그것이 분노를 하지 않으면 정의를 세울 수가 없다는 건 맞아요. 그러나 안희정 지사의 얘기도 저는 크게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만약에 그거는 일반 보통의 국민들 같으면 충분히 그런데 정치 지도자 입장에서 그걸 갖다가 마치 분노로 표출시키면은 남는 거 숙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거는 조금 이제 안 지사가 표현이 좀 과했어요. 예. 그래서 피바람 그거는 좀 과했는데 예. 그거는 좀 정치 지도자가 분노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정치 발전 볼 때 좀 안 맞다라는 예. 정도 표현했으면 좋았을 텐데. 알겠습니다. 근데 장 네. 기자님, 정치 지도자들이 분노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슬픔과 노염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족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슬픔과 노염 분노거든. 이게 그 러시아의 뭐 그 유시민 항소 이유서에 나서 유명해진 말 아닙니까? 네크라소프가 했던 얘기인데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인과 집단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 MB 4대강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면 MB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잘못된 정책에 대한 분노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죄는 미워하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이게 그 어떤 무슨 개인에 대한 복수 뭐 이런 차원이 그런 게 아닌 아니잖아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개인을 저희가 뭐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2012년에 많은 국민들이 무려 51.6% 되는 국민이 저분이 대통령이 정말 되면 대한민국에게 100% 대한민국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투표를 해서 뽑은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결과적으로 1+1으로 해서 실제로는 최순실이 이렇게 권력을 다 장악하고 뭐 인사부터 해서 외교안보 정책 모든 영역을 뭐 심지어는 뭐 금융계까지도 다 손을 뻗쳐서 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예. 국민들로서는 대단히 충격이고 분노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그에게 분노를 권력을 준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분노를 그러면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도 사실은 정치인의 역할인 건데 이제 제가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과거사위원회 취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이를테면 국정원 과거사, 뭐 건대 경찰 과거사, 국방부 과거사. 그러니까 늘 보면 우리는 피해자들에게 먼저 용서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런 다음에 뭐 그러니까 합의를 하기를 촉구를 해요. 그런데 가해자가 먼저 사실은 자신의 반성을 먼저 하고 참회를 하는 노력이 있을 때만 진실한 용서, 그렇죠. 화해 이런 게 가능한 건데 늘 화해를 먼저 하고 피해자한테 그걸 요구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노도 이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실된 사과를 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결자해지를 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 국민들이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안희정 지사가 말씀하시는 협치, 가버넌스 이런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용서하자. 이렇게는 물론 안 지사도 그런 생각은 아니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진위가 왜곡될 수 있는 발언은 좀 삼가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예. 생각이 좀 듭니다. 교수님, 네. 예를 들어서 네. 그 분노가 우리가 일본과 독일을 비교하면서 왜 당신들은 침략 전쟁에 대해서 사고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일본 사람 개개인에 대해서 분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본의 침략 제국주의를- 전쟁이라고 그렇죠. 하는 역사적 과오에 대해서 하는데 맞습니다. 일본은 그것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우리 국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를 할 수는 없죠. 예. 다만 우리는 이런 게 있잖아요.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 그건 또 뭐예요? 그것도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 같은데. 우리가 용서할 수 아니 없는 왜냐면은 거죠. 이제 항상 이제 우리는 그 미래로 가자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예.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이제 70년이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일 관계 중에서도. 근데 저 어떨 때 그런 얘기 들어요. 솔직한 얘기로 자꾸 사과도 안 하는 일본 보고 사과하는 거 그것도 전 창피해요. 예. 안 할 사람한테 자꾸 사과하라고 얘기를 해요. 아예 무시해버리자고요. 전 그것도 어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과 받고 싶어요. 근데 그것도 할 사람한테 해라 되죠. 아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겁니다. 우리가 강해지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그렇죠. 우리가 강해지면 하죠. 예. 다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때에 따라서는 꼭 무조건 사과를 받아야만 우리가 용서한다라는 개념은
조금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좀 예, 해주십시오. 시간이 없었고, 예. 그 5초. 저희 민주주의에는 예. 지켜야 할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근데 안희정 지사처럼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고 누구와도 타협할 수 있다면 저는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당신은 대화할 수 있고 타협할 수 있느냐? 알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보게 된 이유는 한 세 가지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충청 대망론의 대표 수혜자죠. 예. 반기문 총장이 낙마하고 난 이후부터 안 지사의 지지율이 급속하게 2위, 3위로 2위 이렇게 올라가고 치고 올라갔으니까 그 전까지는 안 지사 지지율이 거의 한 5위, 6위 정도 있었어요. 근데 반기문 총장 낙마 이후에 급속하게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충청 대망론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50대 역할론, 뭐 기술론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50대 역할론에 좀 먹혀들고 있다, 국민들한테. 다시 말해서 40대 우리 사회를 이끌고 가는 그 중추에 40대는 조금 경험이 부족한 것 같고 60대가 되면은 조금 노예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한 50대가 제일 안정적이고 추진력이 있을 거다. 변화와 개혁을 담당하는 추진체에서 가장 적합하지 않겠냐,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소위 말하는 중도 확장론이죠. 예. 예, 진보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보수를 상당히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안지사 같은 경우 2013년도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맞을 겁니다. 그 저서가 있어요. 저서 제목이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시작이며, 저서에 보면은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07과삼. 다시 말해서 덩샤오핑이 이제 마오쩌둥을 평가하면서 07과는 3이다. 마찬가지로 박정희 대통령도 07과삼이다 해가지고 상당히 좋게 평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희정 지사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지지율이 뜨니까 갑자기 중도 보수 끌어안기 위해서, 또는 뭐 내가 대통령이 된 것처럼, 이게 아니고 안희정 대 평소의 지론이에요, 이게.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모든 것들을 선이라고 보자는 그 사람의 기본 정치 철학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감동 먹었어요, 저. 표정은 감도 안 먹으시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그 점까지 보세요. 근데 이제 안희정 지사가 한 워딩을 좀 예. 정확하게 뜯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거 뜯어보는 거 안희정 지사 싫어해요. 아, 그래요? 의심을 갖고 비판하고 분해하고 그런 거 싫어해요. 그러긴 했죠. 뜯어보지 말고 아니, 살짝 근데 들여다보세요, 저희는 그냥. 기자들은 예. 비판하고 뜯어보고 분석하는 그러면 게 의심하고 일이에요. 비판하는 게 왜 잘못됐는지 나는 벼랑하나하고 오늘 반성을 했어. 의심하고 비판하지 말자. 그래서 어제 이제 손석희 사장도 예. 그 문제에 관련해서 얘기하다가 20세기 지성사까지 21세기 지성사 아니 철학사하는데 둘 다 좀 철학상으로 거리가 멀게 얘기하더라고. 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예. 한번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그분들도 선한 의지로 우리 없는 사람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치를 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뜻대로 안 됐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목은 더 심각한데요. K미르 재단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후원금을 받아서 잘 치르고 싶어하는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관객들이 웃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법과 제도에 따르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하나는 이명박 대통령도 747 공약 잘해보고 싶었겠죠. 국민들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선한 의지로 받아들이자고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문제는 안희정 지사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 민주주의자로서, 인권주의자로서, 평화주의자로서 이 땅의 헌법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잘 이끌었던 분들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선한 의지 발언을 놓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와 관련해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선 오마이뉴스 기자 계속 자리하고 계셔서 소개 안 합니다. 오래간만에 나승철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번에 한번 오셨다가 예. 아주 흥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어서 예, 뭐 예, 제가 꼭 모시라고. 처음에는 흥분했고 두 번째는 또 안희정 지사 때 한번 또 왔었습니다. 또 두 번째 왔나요? 예, 그래서 안희정 지사 나올 때마다 제가 나와서 예. 제가 약간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오를 때마다. 그래요? 예. 나 아니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 아니야. 자, 이경수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뭔가요, 안희정 지사?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 대선 후보죠, 대선 후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안희정 지사를 공격하는 방송이 될 것 같고. 네. 그래도 이제 뭐 저는 듣기만 하면 되니까. 오늘 굉장히 비겁한 태도로 임하시는데요. 누구요? 네? 저는 진행자. 비겁한 사람을 선의로 바라봅니다. 예. 뭐라고 한 발언이 이렇게 논란이에요? 저기 그 부산대인가요? 어디 예, 부산대에서 이제 이른바 증문즉설 형식으로 예. 나온 것이었는데요. 어쨌든 안희정 지사의 핵심 내용을 메시지를 좀 들어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이른바 미르 K스포츠 재단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뭐 4대강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는데 이분들도 없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선의로 했던 일이라고 그 선의를 받아들인다 그런 관점에서 출발한다. 이 정치를 하건 아니면 뭐 대화를 하건 그것은 본인의 가치 철학이고 기본 생각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 국정농단이 그 국가가 거의 거덜나는 수준으로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것을 선의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점을 두고 이를테면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러저러한 논쟁들이 계속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예. 그런데 나 변호사님, 예. 우리가 무슨 언어학자, 그다음에 무슨 철학자는 아니지만, 예. 처음부터 잘해보고 국민을 위해서 좋은 뜻을 했는데, 예. 그분들이 법과 제도를 지키지 않았다. 근데 이 말이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선의로 좋은 뜻을 한 사람은 법과 제도 안에 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사실 굉장히 좀 이상한 말입니다. 그래서 선의로 했는데 법을 어길 수가 있나. 그래서, 이제 법률적으로 보면은 사실 선의였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어긴 거면 이제 과실범이라고 하거든요. 예. 우리 이렇게 자동차 몰고 가다가 남의 차 이렇게 친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 이제 과실범인데,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은 안희정 지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과실로 뇌물을 받고 과실로 뭐 직권남용을 하고 지금 그랬다고 이해를 하는 건가? 근데 우리 법에는 과실로 뇌물 수수를 한다는 개념은 없거든요. 예. 결국에는 지금 이 현 시점은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게 헌법 위반이냐 아니냐 그래서 잘잘못을 가려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엉뚱하게 선의였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왜 탄핵을 주장을 하고 그리고 또 광장에 나와가지고 촛불을 들고 특검을 왜 합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을 안희정 지사는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잘못을 그냥 어느 정권에나 있을 수 있는 그냥 비리 그런 가벼운 수준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안희정 지사는 지금 자기가 지금 대통령이 돼서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려고 그러는 건가. 예. 지금 안희정 지사의 행보가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혼란스럽죠. 예. 이제 변호사로서 이제 주로 죄를 지은 사람을 변론해서 예. 무죄로 끌어내거나 혹은 예. 형을 좀 줄이려고 하는. 예. 근데 법정에서 보면 특징적인 게 예. 내가 죄를 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모르고 그랬습니다. 혹은 죄가 있더라도. 제가 이제 그 법무부에 가보면요. 자전거 갖고 오는 애가 저거 훔쳤다고 얘기하는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아, 이거 있어서 그냥 타고 왔습니다. 주인 없는 줄 알았어요. 예. 근데 거의- 절도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자기가 죄를 안 졌다고 생각하고 예. 나쁜 의도는 없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문이 열려, 이렇게 보니까 대문이 열려서 쑥 들어와서 뭐가 있으니까 그냥 저거 뭐 주인이 없나 보다 이렇게 들고 왔다 그러는데 이거 다 절도의 마음이 있었던 거거든요. 아니 저 사람이 나를 약 올리니까 한 대 때린 거고 예. 나는 나쁜 의도로 때린 건 아닌데 법에서는 나를 상해를 폭행을 했다고 하더라. 이제 다 그런 식인 건데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원칙론을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정치라는 것은 저 상대방을 악마로 만들고 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야 정치가 하는.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원칙론을 말을 한 건데 예를- 그게 상황이 전혀 안 맞았던 거죠. 예. 교수님. 오늘 안희정 지킴이로 나오셨는데. 아니 지킴이는 아니고요. 바로 꼬라지를 내리시네. 아니 갑자기 뭐 안희정 지킴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뭐 안희정 아니 지사 그래서 양쪽에서 한 얘기를 한번 우리가 충분히 있는 대로 드러내놓고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고 그렇죠. 싶어요. 예. 네, 그렇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지사의 이번 발언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얘기 들리고 그 다음에 과연 안희정 지사의 인식이 저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충분히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조금만 더 바깥에서 바라다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허, 그 그래요? 의미가 있는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안희정 지사가 최근 들어가지고 지지율이 이제 각종 여론조사에서 20%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보면 신드롬이라고 보여져요. 아니요, 신드롬이다. 그럼 안희정 신드롬이 나오고 계속 입장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난 19일에 SNS에 올린 거는 이것은 그냥 당시 분위기에서 비유와 반어적 표현일 뿐이었다라고 일축을 했다가 20일에는 제 마음속에 있는 제 말, 그러니까 앞서 이제 가치 철학, 예. 본인의 이제 정치 철학이다 이런 걸 얘기했다가 오늘은 또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마음 다친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얘가 적절치 못했다 이렇게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난 부산에서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해명이 계속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하. 마지막에 오늘 있었던 기자들과의 해명은 사실상 경선 일정을 앞두고 당내 여론이 굉장히 시끄럽게 안 증폭되면서 좋아지니까. 이걸 좀 무마해야겠다고 판단했던 것은 아닌가. 그렇지만 이 가치 판단에 대해서는 앞서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07 과삼, 박정희 전 대통령부터 해서 지금까지 포용적인 협치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부패 세력하고도 협치하자는 거냐. 그래서 이제 나왔던 게 새누리당도 파트너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또 논란이 됐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 좀 뜯어봐야 되는 지점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 특히 우리 유권자들은 주권자로서 대선을 앞두고 저분이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할지 국민들을 위해서 무슨 정치를 할지 봐야 되기 때문에 더 분석하고 더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나 변호사님 예. 지금 이제 우리 장윤선 기자가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그 지지율이 예. 고속 성장을 해왔단 말이에요. 예. 고속 상승을 해왔는데 안희정 지사가 특별하게 이렇게 검증을 받거나 혹은 본인의 발언에 논란이 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제 요 전에 두 번의 과정은 있었어요. 사드 문제, 그 다음에 연정 문제. 이것이 이제 민주당 전통적 지지자층들한테는 좀 불안하거나 불만이 있었지만 그 발언 이후에도 오히려 지지율이 상승하는. 근데 이제 이번 상황에 대해서 해명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비유와 반어일 뿐이다. 라고 얘기했을 땐 내 말이 적절한데 왜 내 말을 이해를 못하냐. 이렇게 느껴져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제 마음속에 있는 제 말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진정성을 좀 이해해달라고 했고. 근데 막상 이게 논란이 되니까 마음 다친 분들이 너무 많다.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해놓은 것보다도 그 이후에 해명하는 걸 보면 약간 좀 갈짓자 행보를 보이는데 이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했던 발언의 진위가 뭔지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지 정말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가름을 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가 좀 들거든요. 예. 어떻게 보이세요? 제가 볼 때도 지금 지난번에 부산대에서 예. 안희정 지사가 한 발언은 이건 자신의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이 그대로 드러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청중들이 웃으니까 사실 약간 당황하는 표정을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누구든지 액면가대로 선의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면서 처음에는 안희정 지사가 언론이 왜곡했다. 나의 발언의 진위를 왜곡했다. 앞뒤를 같이 들어봐. 예. 이런 얘기까지 그렇게 해서 했었죠. 동영상을 올렸는데 딱 들어보니까는 언론이 맞더라고요, 오히려. 정확하게 언론이 전달을 한 거고 들어보니까 오히려 안희정 지사가 자신의 진위가 액면가대로 선의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자신의 본뜻심이 가연에서도 드러나는데 저는 한 가지 이제 패착인 게 어느 정치인이든 사실 대선 국면에 들어서면은 인터뷰도 많고 가연도 많기 때문에 말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말 실수를 하면은 그게 잘못됐다 싶으면 바로 그거를 사과를 하고 정정을 해야 되는데 예. 안희정 지사가 그걸 놓쳤다는 거죠. 그 타이밍을. 제가 볼 때 예. 가장 중요했던 시점이 어제 JTBC 뉴스룸에서의 발언이었는데 사실 그때 그냥 그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하고 끝내고 그 대신에 그 20분 동안을 자기의 공약이나 비전을 설명하는데 할애했었어야 되는데 20분 내내 선한 의지 하면서 20세기 지성사와 21세기 지성사까지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걸 듣다가 안희정 지사가 철학가 나오셨나 해서 찾아보니까 정말로 철학가로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순진한 이상주의자일 수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자, 교수님, 이제 우리 나 변호사님들도 그렇고 이제 장윤선 기자님도 그렇고 이경수 교수님 다 이제 지금 계신 분들이 안희정 지사에 대한 비판적 관점보다도 오히려 대한민국 지도자가 가야 할 길이 좀 어떻게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우려 섞인 얘기를 사실 좀 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무척 좋은 거라고 봐요. 선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아까 이제 두 가지 예를 들었다면 이명박근혜 정권의 이 행위를 과연 선의로 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4대강을 정말 저렇게 국가 예산을 탈탈 털어놓고 잘하려고 그러는데 저렇게 안 된다. 근데 지금도 이명박 대통령께 여쭤보면 저건 200년 지나야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200년 지나면 우리가 7세대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거는 뭐지? 그 이럴 때는 선의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얘기죠. 처음에 이제 박정희 이제 정부 시절에 경보고속도로 처음 놓을 때 예. 그때 이제 뭐 소위 말하는 YSDJ 이런 야당 지도자들이 다 반대했다는 야 이게 거죠? 무슨 뭐 우리 지금 현 시절에 무슨 고속도로야 하고 반대를 했지만 막상 놓고 나니까 다 국토의 찬성했다. 대동맥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물류의 속도를 빠르게 해서 경제 발전을 일으키는데 원동력이 됐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고 그 4대 강령은 저도 사실 반대예요. 다만 이제 안희정 지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4대 강 얘기도 했지만 녹색 성장 얘기했어요. 예. 우리가 녹색 성장 같은 거는 그 다음에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 같은 부분은 우리가 좀 따를 필요가 있다라는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옳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가장 정책 문제가 뭐냐면은 과거 정부권은 무조건 다 잘못됐고 다 뚜뚜러 엎어야 되고 하는 이러면은 결국은 그게 공무원들을 영혼 없이 만들어요. 완전히. 그래서 좋은 정책은 좀 우리도 받아들이고. 네, 받아들이고 예. 그런 안 되는 쪽으로만야 거는, 얘기가 되면 그렇지. 되는데. 그런데